안녕하십니까. 한의학 입문TV 강의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오늘 시간은 앞서 강의한 허사론에 대해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허사로 표현된 용어는 궁극적으로 자기를 속이고 남도 속이기 때문에 올바른 학술 용어가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얼마나 자꾸만 정말 듣기도 싫고 정말 이런 말을 계속 하냐 하면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도 속고 남도 속는 거예요. 이게 제가 한문 공부를 할 때 제 선생님이 자기를 속이는 건 괜찮지만 남을 속이면 안 된다. 그런데 자기를 먼저 속이기 때문에 남도 속이는 거예요. 근데 더 무서운 거는 자기가 속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를 해야죠. 올바른 공부를 해야죠. 이러면 신뢰성을 잃어버려요. 우리 한의학이 한국의 지식인 사회에서 배척당한다는 얘기예요. 궁극적으로. 언젠가는 앞서 말한 대로 백마비만원에서 한의학은 한의사는 의사가 아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 한의사의 지위가 시대로부터 큰 범주에서 의사였는데 한의사라는 지위가 박탈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자, 중경 이후에 그 허사 문자를 이건 뭐 제가 지금까지 배워왔고 학교에서 배워왔고 책에서 다 여러 번 아는 거예요. 간기울결. 당신은 간기가 기혈이 울결됐어. 멋있죠. 이거 하나면은 끝난 거예요. 기혈이 울결됐다는 이 한마디를 아까 그랬잖아. 하나의 이름으로서 무궁한 상을 포용하고 남변의 그 변화를 적용시킬 수가 있다. 당신 기가 부족해. 기혈이 울결됐어. 또 어떤 때는 간기가 울결됐어. 당신은 간경의 혈이 부족해. 혈어해. 그 사람 이거 정말 미치고 팔짝질 말이에요. 간경의 혈이 부족해요? 무슨 근거로 간경의 혈이 부족한 줄 알아요? 여기 또 이런 말은 또 있잖아요. 간음이 부족해요. 신수 부족, 심담허거. 참 기가 막힌 말이에요. 죄송한 말이지만은 제가 어느 그 원장님이 주장하는 공황장애를 심담허겁이라고 딱 했더라고요. 얼마나 기가 막힌 말이에요. 이 공황장애라고 딱 하면서 공황장애, 심담허거. 자, 이렇게 주장하면은 우리가 사용하는 처방이 심담허겁을 치료한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와 같은 주장을 하면은 한의학제가 본초가 규경설로 흘러가는 거예요. 저절로. 이와 같은 용어가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서 약의 규경설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규경설이 괜히 나온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이걸 공리라 그러는 거예요. 앞서 말한 대로 억측, 개인들의 생각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이치예요. 저도 이거에서 일부는 타당하다는 건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증거를 이와 같은 현상을 찾기도 어렵지만은 이것을 그럼 치료하기 위해서 어떤 약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규경설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금원시대가 이후에 이동원섭도 시작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비토파, 그러니까 보토파로 했을 때 토를 보호하면 좋다. 그러면 토를 보호하는, 비위를 보호하는 약이 뭐예요? 팩출이라든가 인삼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게 당연하지 않다는 거예요. 문제는. 심화상념. 어떨 때는 심화상념이라고, 어떨 때는 간화가상충이래요. 어떨 때는 비위허약, 위증불화, 신기쇠약, 허손심신 이런 같은 용어들 다 쓰잖아요. 지금도.
양명지혈이 비등한다. 이 말 제가 어디에서 찾았는 적이 뭐냐면은 동의보고 하면서 막 자료를 이렇게 이 글을 속에서 검색하다 보니까 나왔단 말이야. 양명의 혈이 비등한다. 거름의 혈이 불행한다. 여러분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이거를 구별해낼 수가 있어요? 간상화, 신구나 이거 다 금원사대가 지나가면서 나타난 말이에요. 명문화, 이 대표적인 장경학 이런 거 아니에요? 장경학, 명문화. 그래가지고 명문화가 부족하면 부자를 쓴다든가. 거기다 부족해가지고 양어도 아니에요. 진양어래요. 또 진음어가 나와요 또. 물론 저도 이 말이 무슨 뜻으로 말하는 건지 알아요. 또 우리 사상학에서 비대신서, 신대비서. 저는 아직도 이 말을 잘 이해를 못해요. 물론 추측하면 이해가 되죠. 이거는 자기 주장에 의해 가지고서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용어들이 현대의 부정확한 용어라는 거죠. 너무나 지나치게 포괄적인 개념을 갖고 있잖아요. 이와 같은 예는 요거는 이제 그냥 그 유명한 고사에서 남산의 대나무를 다 써도 대나무는 책을 말하는 거예요. 예, 대나무 깎아서 그러니까 남산의 대나무를 다 깎아서 책을 만들어도 그 예를 다 기록할 수가 없다. 이거는 그냥 대표적인 거예요. 모든 그 글들이 모든 내용들 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글이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무슨 소리 여기에 다 처방을 인용해 가지고 하냐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신수부족일 때 그 유명한 그 뭐죠? 그 신수부족일 때 쓰는 전뭐 갑자기 저가니까 이름도 생각이 안 나네요. 육미왕 같은 게 육미주황탕. 육미주황탕이 신을 보호하는 약인가요?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간음부족일 때는 무슨 약을 쓰죠? 간음부족에는 사물탕을 쓰나요? 그런 논리가 어디서 만들어진 거죠? 사물탕이 보혈제라고 하는 것도 사람들 금원 시대가 이전에 그때 사람들이 그렇게 규정을 해놓은 것이지 그 사실 여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군자탕은 보기제제다. 그게 왜 보기제제예요? 아무런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와 같이 전부 다 이와 같은 데에 맞춰 넣다 보니까 처방이 수천 수만 가지로 나타나는 거예요. 왜? 이름이 생겼기 때문에 그 이름에 따라서 처방이 나타나는 거예요. 중경에는 이렇게 이름으로 돼 있지 않잖아요.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한의학이 복잡한 게 아니라 이 현상에 대한 명칭을 너무나 많이 복잡하게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개개의 이름을 개념화 시켜가지고 처방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처방이 그렇게 많아진 거예요. 경학전서의 처방만 해도 벌써 3,000가지가 넘고 동의여감만 해도 뭐 2,500개인가 3,000가지가 넘는다. 물론 겹치는 게 대부분이지만은 의학이면 또 어떻고요? 거기도 한 1,500가지, 2,000가지가 될 텐데. 여러분이 저도 그렇고 그거를 왜 외우냐 말이에요. 이거 잘못된 논리들이거든요. 이게 만류적 현상이에요. 제가 자서에서 만류 문자를 했잖아요. 이런 게 바로 한의학의 만류 문자들이에요. 진장어, 진음어, 나중에는 우신, 양어, 좌신, 음부조 이런 용어 막 생기잖아요. 그 장경학이 만들어 놓은 말들 아니에요. 날조에서 병명을 만들어내고 억지로 끌어다 붙여가지고 병인을 세운 거예요. 물론 현대 학문의 개념에서 병명도 우리가 배워야 되고 병인도 배워야 돼요. 저는 이거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한의학, 다만 한의학에서 만들어 놓은 이와 같은 무수한 개념으로 인해 가지고서 처방이 복잡하게 번잡하게 변했다는 거죠. 말도 안 되는 막 그 이론들 말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그
중경서의 그 증후 관점에서 우리가 왜 이와 같은 중경서는 병명과 병인으로 되어 있는 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조금씩 그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병명과 병인이 나타난 책이 바로 금계요략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중경서도 완벽하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병인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증후의 개념으로 쓰여진 거고, 이 차이점을 그 사람들도 그 금계요략을 기술했던 사람들도 중경서의 문제점을 이해를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거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지나쳐가지고 나중에는 오히려 중경서의 장점을 우리가 망각하는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이거를 중경서의 관점에서 보면은 병명과 병인의 개념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한의학의 장점이면서 단점이에요. 물론 현대적인 그러한 병명과 병인은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절대로 그 시대의 흐름에서 역행하는 공부를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 글을 쓴 것은 중경서를 무조건 숭배하고 공부하자는 게 아니라 중경서의 굉장히 좋은 한의학의 그 오리지널, 이것을 우리가 현대 시각에서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는가. 다만 제가 여러분보다 그래도 한문에 대한 그래도 식견이 조금 있으니까 제가 이거를 어느 정도는 정리해 두지 않으면은 후세 사람이 저와 같이 글을 쓰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저는 이 글을 쓰는데 제 인생을 거의 다 소모해 버렸어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후배들은 이런 공부를 하면 안 된다고요. 이와 같은 상이 정말로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앞에 제가 대표적인 걸 했는데 가늠부족, 신수부족 있다면은 사람 누구나가 그것을 경험적으로 체득할 수가 있느냐. 허사의 상은 하모골돌하고 요 뒤에 가서 제가 의양간에 양쪽에 기대어 가지고 불가 포착 불가 칠이서 잡을 수도 없고 힐라나 비판할 수도 없어요. 그 하모 모호한 상은 비록 경험을 경험적으로 얻고 싶어도 얻을 수가 없다. 하모골돌 의양간, 요거는 요 다음에 요 뒤에 가서 바로 하모라고 하는 말 그대로 뭔가 이렇게 입에 쌀 같은 거를 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우문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불분명한 거죠. 우문하고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거. 골돌이라는 건 남도 지방의 중국 남쪽의 방언인데 뭐 총민하지 못한 거. 그래서 그걸 골돌이라고도 하고 호도라고 똑같아요. 하모하고 골돌이라고 하는 건. 그런데 기릭동동인가 거기에서 보면은 치자시탕의 심중온해라는 말이 있어요. 심중온해. 치자시탕의 대표적인 증상이에요. 이 온해가 바로 골돌이라는 거예요. 골돌. 뭔가 이렇게 마음이 불안전하고 답답하고 이런 게. 심중온해가 골돌이라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의양간이라고 하는 건 약간 불교적인 용어인데 주자 전설을 제가 공부하면서 이게 뭐지? 너무나 많이 이런 말을 주자가 많이 썼어요. 하모골돌하고 의양간. 양쪽 유무, 시비에 기대어 있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모호한 개념을 의양간이래요. 저거 없다고 할 수도 없고 있다가 할 수도 없고 옛날 사람이 뭔가 간음부족하고 간신부족이 차이가 있으니까 썼지 않겠느냐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모호하거든요. 누구 여러분 중에 똑부러지게 아는 분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그럴 때는 무슨 약을 써야 되는 거 저한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류 몇 번 했죠. 문법적으로 만일 조금이라도 이런 써야 돼요. 개연성이 있으면 써야 돼요. 허사의 상이 있으면은 중경숙하도 기만할 수 있는데 하물며 오늘날 사람에 있어서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한의학 서적을 중경과 숙화가 보면 이게 무슨 책이냐라고 야단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고전이라고 공부하고 있잖아요.
설사 그 상이 있더라도 사람들 누구나 자기가 빠져 있는 그 관점에 의해 가지고 그것을 형상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본 거는 옳다고 그러고 남이 본 것은 그러다고 하면은 장차 누가 그것을 바로 잡을 수가 있겠느냐.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아요? 공자맹자가 얼마나 글을 잘해요. 총명하고 뛰어나죠. 그분들이 만약에 우리 한의학석을 보면은 전혀 이해를 못해요. 무슨 말인지. 중경 선생도 그 말이, 숙하 선생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한의학 서적을 이해를 못한다니까요. 다 신조어들이란 말이에요. 새로 만들어놓은 용어들이에요. 아까 그랬잖아요. 상마 상탕 해가지고서 그 인이신지하고 확장했기 때문에 그 용어의 개념이 처음에는 비교적 왕숙하 선생이 황제내경을 추종했다 하더라도 황제내경에 있는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간신음원이 뭐 이런 말들이 후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용어지. 다만 그것을 유발시킨 게 황제내경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가 황제내경을 조심하자는 얘기죠. 우리 한의학의 그 처음과 끝 수천 년 동안 허사를 빌려서 그 학설을 포장한 게 너무나 많아요. 이 포장이라고 하는 거는 나쁜 뜻이에요, 원래가.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 학문을 포장하는 여러 방법이 있죠. 예. 허사로 포장하기도 하고, 유명함세로 포장하기도 하고, 많이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을. 그럴듯한 이름을 빙자해가지고서 세상을 다 현혹시킨 게 또 오래됐다. 이것도 시간과 공간의 개념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글을 쓸 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예. 요거는 주자서에서 제가 봤는데 초기에 그 메모를 잘 못해가지고 어디서 나왔는지는 몰라요. 근데 제가 보니까 기록에 정확하게 표현하는데 이 글이 그 메모를 해놓은 데 있더라고요. 그 설이 더욱더 길면은 그 잘못은 더욱더 멀리 가고 그 설이 더욱더 미묘하면은 그 해는 더욱더 심해진다. 물론 이거는 주자가 이단을 공격할 때 또 불교라든가 이런 거를 공격할 때 쓴 말이에요. 네, 정확하게 제가 이게 어디서 메모를 했는지 생각이 잘 안 나요, 지금. 근데 너무나 좋은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런 말들에 빠져가지고 우리 한의학이 신비주의로 간 거예요. 그런 용어들에 빠져가지고. 참 이건 진짜 저도 쓰기도 불편하고 얘기하기도 참 곤란해요. 선생은 의미를 잃어버린 채 말을 전하고 제자들은 그 말을 외우지만은 그 의미를 망각하니. 요거는 이제 이 정의천선의 역사에서 나오는 걸 제가 인용한 거예요. 아, 슬프다.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서로 속임이요. 속이는지 몰라요. 왜? 의미를 모르고 전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말은 무조건 외우지만은 의미를 몰라요. 슬프다. 서로 속이는 것도 알지도 못해요. 제가 이 후배 한 분 가운데 딱 이 말을 찾아내는 후배가 있더라고요. 자기는 이 말 때문에 너무나 괴로웠다고. 그 친구는 대단히 뛰어난 친구예요. 이 말을 제 글이 짧은 글이지만은 책이 짧은 책이지만 그 많은 말 가운데 이 말을 딱 찾더라고요. 이 말을 보는 순간 자기 마음속에 비수처럼 꽂혔대요. 그런데 이 원래의 뜻은 그런 뜻은 아니에요. 예. 그는 역에 대해서 원래는 송나라 정의천서 역전서에 나오는 건데 젊었을 때는 이런 글을 하도 많이 그냥 읽고 외우고 그래가지고서 제가 글을 쓸 때 그러니까 응용해서 쓴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전유들은 시르의 전원하고 후화관송의 만미량은 앞시대 선비들은 한나라 선비들을 말하는 한나라 학자들은
역의 의미를 모르면서 말만 전하고 후학들은 그 말은만 외우고 그 의미를 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대 이후에 한 1500년이 지나가가지고 정의천 선생이 역에 대해서 해석을 했는데 거기에서 그 유명한 말을 한 거예요. 그 역서문에 보면은 진한 이유로 인해 가지고서 그 주역의 그 역의 도가 어두워졌다 이런 거예요. 그런 뜻에서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것을 역을 주역을 그 주역의 것을 기쁜 뜻을 칭송한 말이지만은 저는 이것을 앞서 말한 단장취 장을 끊어 가지고서 그냥 제가 취하고 싶은 뜻만 취한 거예요. 단장취의라 그래. 장을 끊어서 뜻을 취했다. 예. 그러니까 원래 나온 말하고 제가 쓴 말하고는 달라요. 예. 상하상몽은 춘추 자전에 나오는 이런 건데 그 유명한 그 한식날에 그 산에 가서 그 동굴에서 그 자기 엄마하고 숨어 들어갔다가 그때 진나라 문공이 계자추를 찾는데 안 나오니까 산에다가 불을 질러가지고 계자추가 죽었거든요. 거기서 나온 그 유명한 얘기예요. 그때 계자추가 한 말이에요. 아랫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의로서 포장을 해요. 또 윗사람은 이거는 이제 진나라 문공이죠. 진나라 문공은 그 사악함을 알면서도 상을 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서로 짜는 거거든요. 다 아니까. 아, 저는 잘못한 건데. 아랫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의롭게 포장을 하고 윗사람은 그 잘못을 거기다 상을 그대로 준 거예요. 윗사람과 아랫사람과 서로 속임이 같이 처하기가 어렵다 그래가지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한식날에는 그 따뜻한 밥을 안 먹고 찬밥을 먹는 게 이 계자추 고사에서 나온 거거든요. 우리 학술이 그런 거예요. 학교에서 교수님이나 어쨌든 간에 이거는 뭐 오늘 어제 일이 아니니까 고전이 이렇게 돼 있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얘기하는 것 뿐이죠. 그게 왜 잘못되어 있는 그 문제점이 있는 용어의 그것인지도 파악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후배들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서로 몰라요. 학생은 당연히 그냥 무조건 맹목적으로 배워야 되니까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결국엔 이 학생들과 나중에 또 그 위치에 가가지고 또 밑에 사람들한테 또 그렇게 하고 이해 같은 것이 반복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 폐단지례가 실로 황제내경의 문자에서 비롯됐거늘 오늘날에까지 모두 우리들은 한의학의 종지로 삼아요. 그러고 와 있잖아요. 오랫동안 빌려왔으니 어찌 그 잘못을 알 것이며 그 잘못을 알지 못하니 어찌 그것을 이것도 어찌하고 똑같아요. 어찌 패할 수가 있겠는가. 패할 수가 있겠는가. 구가이 불기하니 오직이 비유하려. 이거는 맹자에 나오는 유명한 말인데 여러분 요 글은 조금 한번 외웠으면 좋겠어요. 구가이 불기하니 오직이 비유하려. 오랫동안 빌리고 돌려주지 아니하니 어찌 그것이 자기가 소유한 것이 아님을 알겠는가.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은 그 맹자가 요순은 그 요순에 대해서 요순은 그 성품대로 산 사람이고 탕무는 그것을 노력해 가지고 실천을 한 사람이다. 그런데 춘추 시대의 오패는 가지다 그랬어요. 빌린 거다. 정치를 할 때 그 그럴듯한 명분으로 빌려 가지고 실질적으로 요순이라든가 탕무는 진심에 의해서 한 반면에 이 사람들은 백성을 사랑한다. 뭐 이런 걸 다 자기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움직인 것이지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요순과 탕무의 어떤 그러한 진정성이라든가 법도라든가 이것을 빌려다가 오랫동안 빌려다가 돌려주지 아니했으니 어찌 자기가 본래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것을 알겠는가.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 그래서 한의학 학술 가운데 허사로 표현되면요. 그것은 허상일 수밖에 없어요. 가상이에요. 가상세계. 그러니까 우리가 가상세계에 너무나 오랫동안 그것을
마치 현실로서 착각을 한 거예요. 배워왔지만 원래 그것은 허구의 가상세계로서 본래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어찌 알겠는가. 제가 약간 그 비유법으로 쓴 거예요. 한번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구가이 불기하니 오직이 비유하리요. 예. 예,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당시의 그 중경서 선생이 살았던 당시의 정치와 사상의 혼란을 극복하면서 실증주의를 계승한 중경서의 그 가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